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 오늘 못 보면 나가서 제시시켜야 돼. 남겨서. 오늘 17만 하면 된대. 자, 해봅시다 오늘. 독해 교재고 오늘은 몇 페이지냐면 2학년 기출문제 할 거고 61페이지 피시고 61페이지 페이지 61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기출문제가 쭈루룩 나올 건데 작년도 거, 재작년도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13분을 줄 거고 13분 동안 1, 3,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1, 3, 5, 7, 9까지 총 5문제를 13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13분을 드릴 테니까 풀고 우리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나요? 네, 갑시다. 일단 사진이 꺼내면 바로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홀수 번호 풀면 돼요. 61페이지에 1, 3, 5, 7, 9 유형은 섞여 있어요. 유형은 뭐 함축 의미, 빈칸 추론, 순서 배열 막 섞여 있어요. 61페이지입니다. 자, 가볼게요. 그러면 13분 드리겠습니다. 갑시다.
채점해 보세요. 그 답지 있어요. 뒤에 보면 몇 페이지냐? (107페이지) 있어요. 107페이지. 자, 105페이지, 105페이지부터 1, 41, 3, 43, 45, 47, 49. 네. 41, 43. 여기가 41, 43, 45, 47, 49번. 한번 맞춰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함축음위는 모의고사에서 보면 21번이고 인간추론은 31번에서 34번이고 그치? 그 다음에 순서 배열은 35번 36번 되겠죠? 다 고난이도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2 겁니다. 고2 건데 일단 밑줄 친 부분이 다음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뭐냐? 밑줄 친 부분 간단하게 이해하는 거.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정도 보는 거야. 플러스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그 정도만. 근데 만약에 안 보이면 그냥 넘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주제를 잡아야 함. 주제를 잡아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주제는 앞에서부터 읽어 내려가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막 어떤 스킬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글 읽어 내려가면서 그래서 나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 글의 구조 파악해야 함. 그래서 글의 초반부가 비유로 시작하는지 여기서 어떤 명제를 던져주고 그거에 대한 내용 확산을 하는지 아니면 대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거기서 중요한 건 뭐다? 패러프레이징을 잘해야 된다. 패러프레이징이 뭐야? 그 맥락 안에서 같은 의미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뭔지 알아? 혜린이 뭔지 알아?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 이 맥락 안에서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비슷한 뜻을 말하는 단어들이 계속 있단 말이야. 단서가.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그래야 글의 짜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럼 가볼게. 그러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우리는 여전히 테이핑하고 있다. 벽돌을 악셀레이터가 뭐야? 자동차 페달 밟는 거지 이렇게? 악셀레이터에다가 우리는 여전히 벽돌을 붙이고 있다. 이거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몰라. 그치? 뭔지 모르지.
근데 이건 알 것 같아. 비유인 것 같아. 비유 뭔가. 가볼게. 자, 만약에 너가 만들고 싶다면 자율주행차, 셀프 드라이빙 카. 요즘에 이제 그 테슬라에서 장난 아니지? 자율주행차? 봤어? 앞에 차가 섰는데 차를 이렇게 피해가더라고 자율주행차가. 근데 옆에서 차가 오는 거야. 그랬더니 잠깐 멈추더니 후진을 하는데 뒤에 차가 또 오는 거야. 막혔잖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차랑 거기서 그냥 종료잖아. 그게 어떻게 하냐면 뒤에다가 비상 깜빡이까지 자동으로 켜. 뒤로 물러나라고. 그 사람 손 안 대고 있는데 차 타고 있는 사람. 근데 뒤 사람이 이렇게 물러나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 차 지나가니까 다시 지나. 장난 아니야. 어쨌든 1950년도에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싶다면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는 뭐냐? 스트랩이 뭐야? 스트랩? 묶는 거지? 그걸 묶어요. 브리그 얻다가 그럼 이 내용이네 여기가. 맞아? 스트랩 묶어요. 벽돌을 저 가속 페달에다가.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는 vehicle 탈 것은 뭐 할 수 있습니다. move forward 나갈 수 있어요. 걔 혼자 스스로 only처럼 그러면 혼자서 갈 수 있지만 늦출 수는 없어요. 멈출 수도 없고요. 턴 불가능하죠.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avoid barrier 장벽을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1950년대 자율주행차 갖다 벽돌 거기 페달 위에다 올려놓으면 뭐밖에 없어. 직진밖에 없지? 됐어? 그렇대. 여기서 봤을 때 자율주행차가 이 자율주행차 1950년대에 효과 없음 이야기. 자, 그래서 분명히 이상적이지 않지만 그게 완전한 개념, 자율주행차의 개념이 추구할 만한 be worth ing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be worth ing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자율주행차라는 그런 완전한 개념을 우리가 pursue가 뭐야? 추구하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걸까? 그러니까 50년대 효과가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의미 없는 짓이냐 이 이야기야? 됐어? 의미 없는 짓일까? 하고 자문자다. 아니죠. 그건 의미합니다. At the time 그때 뭘 의미하냐면 그때 우리가 아직 툴을 갖지 못했어요. 뭐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operate 구동돼.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구동될 수 있는 뭐가 없다? 이게 중요하네. 도구가 없다. 개념은 있는데 도구가 없다. 이 이야기야. 이해돼? 지금은 왜 자율주행차가 잘 되는 거야? 왜 벽돌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왜 자율주행차가 잘 되는 거야? 뭐가 있다는 거야? 뭐가 있어? 선생님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자율주행차가 잘 될 수 있는 이유. 왜 1950년도에는 안 되는데 2025년도에는 이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냐고. 뭐 때문에? 뭐 때문에야? 저 툴 때문에. 됐어? 그렇대. 자, 그래서 빨리 가볼게. 그렇군요. 이건 한때 굉장히 머나먼 꿈이 지금은 우리에게 거의 도달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같은 어디 의학 분야에도 갔습니다. 여기서 흐름 바뀌네. 앞에서 자율주행차 얘기하고 갑자기 메디신
약품 분야에도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측한다고. 갑자기 여기서 의학, 약품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여기도 same하다? 그럼 여기도 뭐가 없겠어? 여기도 뭐가 없다는 거야 옛날에. 도구가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과거 얘기 바로 나오네. Two decades ago, 20년 전에 우리는 여전히 벽돌을 과속장치에다가 달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거 진짜 자율주행차 얘기야? 아니지? 어디 얘기야? 의학, 그치? 약품, 여기 얘기지? 여기도 뭔가 도구가 없었구나. 뭐만 있었어? 개념만 있었구나. 개념만. 그럼 그거랑 관련된 대답을 찾아야겠다. 몇 번이 괜찮아? 4번밖에 없지? 뭐? 도구가 없어요. 렉이 없다라는 뜻이잖아. 부족이잖아. 도구가 없어요. 환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챌린지를 문제를 제기할 만한 진보된 도구가 부족합니다. 됐어요? 답은 4번. 그래서 환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뒤에 몰라. 모르긴 몰라도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 얘네 지금 자율주행차가 1950년대 개념만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지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도구가 있는 건데 얘네도 1950년대에는 이 개념은 뭔지 아는데 얘를 환자가 막 아파요, 힘들어요 막 이렇게 울고 있으면 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 뭐가 없어서? 도구가 없어서. 이를테면 그게 뭐 항생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이 새끼 어디 아픈지는 알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막 그때 뭐 하는 거야? 걔 막 사우나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막 열을 막 하면은 병균이 막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막 이런 거 갖다 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논리가 맞을 수도 있어. 지금으로 치면은 약을 먹어서 몸의 열을 높여가지고 몸 자체 내부의 열을 높여가지고 균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없는 거야? 몸의 열을 높일 수 있는 그 수단이 없는 거지. 괜찮아? 답이 4번이다. 여기서 요거 이렇게 이어가고 요 내용이 약제 이야기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뒷부분을 보니까 다시 오늘날 돌아왔어. 오늘날. 근데 이제 하나만 해. 이 오늘이라는 말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이라는 말. 왜일까요? 왜 오늘날이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보통 오늘날은 좋은 얘기가 나와요. 발전한 얘기가 나와요. 네. 과거는 보통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이 과거는 보통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그거 알아두세요. 네. 보통 오늘날 이러면은 발전한 거야.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그래서 핵심적일 수도 있고 핵심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흐름을 머릿속으로 이해할 때 오늘날 그럼 여기 뭔가 발전했구나. 뭔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 하면 여기 뭔가 안 좋은 상황이었구나. 우리 그렇잖아. 과거를 좋게 보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글에서 보통 오늘날 발전했어요. 달라졌어요. 빨리 간다고. 볼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지점까지 접근하고 있는데 이건 관계 부사지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어떤 지점이냐? 우리가 시작했어요. bring 뭔가를 가져와 적절한 기술. 나왔다. 이 적절한 기술이 아까 뭐였어? 도구지? 아니 페라프레이지? 도구. 적절한 도구를 가져옵니다. 도입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patients as unique individuals. 독특한 개인들로서 환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는 기술을 도입했어요. 됐어?
그래서 하나 보면은 bring something to bear 이러면 뭐뭐를 도입하다. 뭐뭐를 도입하다. 뭐뭐를 도입하다. 이렇게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봤더니 많은 환자들은 이미 착용하고 있어요. 디바이스 장치를요. 기술이죠? 패러프레이징 보이죠? 태린 이해돼? 왜 디바이스에다가 테크놀로지를 입고 테크놀로지가 어디까지 갔어? 툴까지 간 건지?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있어요. 모니터, 관찰해요. 걔네들의 상태를요. 실시간으로요. 그리고 그게 의사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환자에게 in a specific 어떤 특정, 구체적이고 refine, 정제된 피드백에 이끌려진 방식으로 그것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던 거예요. 됐어요? 그럼 10년 전이 다시 또 과거로 가는 거죠. 도구가 없어서 옛날에는 그렇게 피드백을 줄 수가 없었다. 답은 몇 번? 4번이다. 4번. 나머지 한번 던져볼까? 나머지 선지. 오답 고른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 이게 몇 번이 헷갈려? 몇 번 선지가 좀 헷갈려? 몇 번? 그나마 좀 5번이 헷갈리지 않아? 아니야? 아 너무 쉬워서 다 맞췄어? 알겠어. 다행이다. 1번 The importance, 중요성. 의학 교육의 중요성이 overlooked. overlooked가 뜻이 뭐야? overlook. 이거 뜻 뭐야? overlook. 사진아 저거 뜻 뭐야? overlook. 이게 간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간과하다. 잘 외우세요. overlook이 간과하다. 한국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간과하는 게 뭐야? 한국말이 어려운 거? 간과하는 게 뭐야? 대충 보는 거지. 그러니까 좀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간과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얘기 아니다. 자율주행차 얘기 아니지. 그 다음에 또 디바이스 장치들 자율주행차. 여기도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얘기 아니야. 환자 얘기가 나와요. 이거 의학을 발달시키는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적절한 기술이. 이게 그나마 좀 헷갈리네. 잘못하면 5번으로 가겠네. 거기서 무슨 기술 필요하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한 70%만 이해하면 잘못하면 5번으로 갈 수 있죠. 됐나요?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알아? 테슬라에 나오는 차는 원래 다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대. 모든 차가 그냥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대. 근데 그 자율주행 서비스 있잖아. 이 자율주행 서비스 이거 하려면 구독을 해야 돼. 테슬라. 혹시 집에 엄마 아빠 테슬라 타고 다니시는 분 있어? 없어? 약간 어른들은 하기 좀 무섭지. 왜냐면 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살짝 걱정돼. 자율주행을 하려면 구독을 해야 된대. 그 구독료 얼마인 줄 알아?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차 구독료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그냥 차 사고 이거 자율주행 하려면 구독 신청해가지고. TMI. 자, 그다음 갑시다. 이번엔 빈칸 또 봤더니 밑줄 봤더니 build 만들어라 세워라 재즈 밴드를 대신에 여기서 좋은 건 사실 대신에란 말입니다.
대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 말이네. 대신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일 확률이 높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대신에란 말을 왜 쓰냐고. 대신에 이거 해라. 그러니까 플러스겠지. 저기가 뭔지 모르겠으나 저게 재즈밴드가 의미하는 건 뭔지 모르겠으나 저 대신에라는 말 때문에 아 여기 플러스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별거 아니지만 아까 과거, 현재 이걸로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판단했던 것처럼 저기서 instead가 만약에 나온다. instead가 대신에 명령문 이거 해라 라고 하면 이거 플러스라고. 그럼 기억해야 돼. 그게 센스야. 그게 그리는 센스. 그냥 대신에 이렇게 넘어가면 센스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더 빨리 이해하고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를 딴 것까지 다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이거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 아 여기 플러스네. 재즈밴드 뭔가 플러스야. 대신에 이거 해라니까. 갈게. 그럼 우리 뭘 찾아야 돼? 재즈밴드가 뭔지 알아내야 되네. 맞니? 읽어볼게. 오늘날에 오늘 정보화 시대에 많은 회사들과 많은 팀들에서 오브젝티브는 뭐야? 오브젝티브? 오브젝티브 뜻 뭐예요? 오브젝티브? 목적이란 뜻이죠. 목적. 네. 이러한 많은 회사들에서 목적이 더 이상 오류를 막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replicability 복제라는 뜻입니다. 복제나 오류를 막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하, 자 좋아. 이제 머리 빨리 굴려야 돼. 아 정보화 시대에서는 이 정보화 시대에서는 목표가 있는데 목표가 뭐냐? 오류 막는 거나 반복 과정 이런 게 목표가 아니래. 정보화 시대에서. 괜찮아? 그럼 이거는 언제 목표였겠냐? 오늘날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언제 목표였겠어? 오늘날 이게 목표가 아니래. 그럼 이거 언젠가는 이거 목표였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언제 목표였어? 당연히 과거의 목표겠지. 맞아? 그렇지. 더 이상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On the contrary, 좋아요. 감사해요. 정반대로, 이게 목표네. 이거 약간 대조된다. Creativity가 뭐야? Creativity. 창의성, 그치? 창의성과 speed. 그리고 hitness, 이게 날카로움, 정교함 이런 뜻이에요. 정교함, 날카로움, 스피드, 창의성이 오늘날의 목표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목표가 뭐였냐? 변동성을 줄이는 거였어요. 지금 이거 대조되네? 이거 과거네? 산업화 과거네? 아까 내가 말했잖아. 과거의 목표는 뭐야? 변동성을 줄인다. 오류를 안 나오게 한다. 반복을 만든다. 이게 과거의 목표네? 산업화 시대는 그거였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창의적인 회사에서 오늘날 변동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커다란 위험은 아닙니다. 뭐 하는 거? 실수를 만들어내거나 consistency는 뭐야 뜻이? consistency 뜻은 뭐야? 얘랑 같은 말이야. 반복성, 일관성. 일관성을 잃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뭐가 중요해? 실수해도 괜찮아. 일관적이지 않아도 괜찮아. 빠르고 창의적으로 간다. 이게 오늘날이네? 이해되니?
이제 비교가 되네. 정보화 시대, 산업화 시대. 산업화 시대는 목표가 뭐야? 이거지. 얘는 이게 목표지. 오류를 줄이고. 맞지? 얘네 목표는 정보화 시대 목표는 창의성과 속도. 그 다음에 뭐 약간 정교한 날카로움. 됐어? 무슨 말인지? 요즘에 그거 알아? 딴 얘기긴 한데 요즘에 대기업보다 작은 기업들이 더 각광받고 있대. 예를 들면 텔레그램 알지? 텔레그램 다 알지? 텔레그램 나 텔레그램 모른다. 텔레그램 몰라? 텔레그램이라고 막 약간 거기에 막 자료 막 많이 방대하게 올라와 있고 막 이전에 텔레그램 알지? 앱 중에 텔레그램이라는 앱이 있어. 거기에서 막 이런 수업 자료 같은 거 서로 막 공유하고 막 그런 어떤 메신저 같은 게 있거든. 장난 아니야. 그냥 어떤 정도 수준 카카오톡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돼. 규모가.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하지 않은 전 세계적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보다 더 커. 걔는 직원 몇 명일 거 아니야. 텔레그램의 직원이. 카카오톡보다 참고로 더 커. 그 앱 자체 덩어리가. 거의 텔레그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약간 요 라인이거든. 근데 걔네보다 조금 작긴 해. 근데 솔직히 카카오톡이랑 인스타그램이랑 비교가 되냐? 우리나라에서나 비교되지 해외에서는 카카오톡 안 쓴단 말이야. 근데 인스타그램은 전 세계 사람 다 쓰잖아. 그렇지?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 텔레그램의 직원이 30명. 30명. 걔네가 이제 뭐냐? 이게 중요하다. 창의성, 속도, 정교화. 그럼 이걸 뭘로 할 수 있냐? AI로 한다고. 그래서 이 AI를 잘 쓰는 회사들이 요즘에는 제일 핫한 회사들. 그럼 AI를 잘 쓰면 직원들이 필요 없겠지. 그러면 직원들이 없으면 속도가 빨라져.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만약에 프로젝트를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그거 막 출시할 수 있어? 내가 카카오톡 다니는데 아이디어가 생겼어. 거기다가 카카오톡에다가 뭐 하나 장착했어. 그리고 그냥 내가 거기다 적용시켜갖고 베타 버전 뿌려? 그럼 어떻게 돼? 잘리지? 어떻게 거쳐야 돼? 과장님한테, 부장님한테, 이사님한테, 사장님한테 계속 받아야 되잖아. 그럼 속도가 빨라들여. 빨라들여. 느리지. 왜? 때가 거기서 결제 맡아야 되는데 그럼 결제 맡을 때까지 한 2달 걸리는데 그 사이에 다른 회사가 또 다른 거 출시했어. 끝. 속도가 정보화 시대에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근데 옛날에는 오류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아니 대체 그러면 재즈 밴드가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아니 이거 정보화 시대 이거 재즈 밴드랑 무슨 상관인데? 이제 재즈 밴드 얘기가 나올 거야. 갈게. 계속 가야 돼. 재즈 밴드 나올 때까지 가야 돼. 우린 개념은 알았어. 개념 뭐야? 정보화 시대에는 실수해도 괜찮아. 빨리 하는 게 중요해. 창의적인 게 중요해. 오케이? attract top talent. 최고의 어떠한 재능을 끌어당기는 데 실패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을 발명하는 데 실패했고, 또 방향을 빠르게 나아가는데 바꾸는데 실패했다. 뭐 할 때? 환경이 바뀌었을 때. 다시 말해, 일관성과 반복성은 더 뭐한다? 참신한 생각을 suppress, 억누릅니다.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보수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은행 같은데. 은행에서 만약에 창의적인 거 계속 하자고 하잖아? 얘 잘라버려. 얘. 은행은 되게 보수적인 곳이거든. 자, 그래서 뭐보다는 bring your company profit. 너의 회사의 이익이나 수익을 가져다 주기보단 너의 참신한 생각을 억눌러 버립니다. 자, 그래서 많은 실수, 때때로 고통스럽지만 많은 실수들이 도움을 줍니다. 회사가 배우는데 빠르게. 그 다음에 critical part, 비판적인 사고, 방식, 핵심적인 방식, 혁신적인 과정에서.
계속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부딪히는 회사가 중요하다 이 말 하는 거지, 그치? 얘네가 중요하다네, 얘네 회사. 자, 그래서 아직도 저게 안 나왔어. 이러한 상황에서 규칙과 과정은 더 이상 최고의 해답이 아닙니다. 교향단, 심포니가 교향악단이야. 교향악단 뭔지 알지? 오케스트라 이렇게. 이 심포니는 너가 추구하고 목적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컨덕터, 지휘자, 그 다음에 시트 뮤직, 그 악보에 있는 음악들은 leave behind, 제쳐두세요. 버리세요. 뭐 하세요? 재즈 밴드를 만드세요. 그럼 재즈 밴드가 의미하는 게 뭐야? 말해봐. 재즈 밴드가 의미하는 게 뭐야? 아니 앞에 맥락들을 봤을 때 재즈 밴드를 만드세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재즈 밴드가 의미하는 게 뭘까? 정보화 시대일까? 산업화 시대일까? 뭐겠어? 재즈 밴드가 의미하는 거? 즉흥적이고, 그치? 빠르게 실수 좀 해도 되고. 태린이 이해돼? 답이 몇 번이야? 1번. 왜 1번이야? 이 말이 중요하잖아. 이거 뜻 뭐였어? variation 뜻 뭐였어? 변동 이런 거지. 변동. 아까 변동을 저지르려면 변동 뭐 안에서? 조직 안에서 변동을 foster 촉진하다. 조직 안에서 변동을 계속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1번. 괜찮죠? 나머지 한번 볼까? 나머지 limit the scope of variability in business. 리밋 제한하라고? 이 변동성을 제한하라고? 반대로 가는 거지? 리밋 제한을 걸어라. 반대 가는 거야. 새로운 방식을 발명해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리스크 줄이는 거 아니라며. 그냥 위험해도 가는 거라며. 촉진해라. 팀워크를. forecast는 예측하다. 다가올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팀워크를 촉진해라. 이상해. 그 다음에 공유해라. 혁신을 충분한 시간에 걸쳐서. 뭔 말이야? 답은 몇 번? 1번. 1번밖에 없다. 변동성을 자극해라. 공유해라. 왜? 정보화 시대니까. 됐어요? 자,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또 빈칸 부분을 살짝 한번 봅시다. 빈칸 부분. 세린이 크리스마스 선물 받기로 했어? 안 사주신대? 모르겠어? 이정이는 받기로 했어? 모르겠어? 아니 몰라야 이게 좋지. 서프라이즈로. 효진아 맞지? 선생님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진짜 받아본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약간 뭐랄까 어른이 되면 되게 슬픈 게 있거든. 그런 이벤트나 어떤 생일 막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이제 안 와닿아서 어떤 때는 좀 슬퍼. 그런 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28살 땐가 29살 땐가 생일이었거든. 근데 그때 딱 평일인 거야. 평일이어가지고 저녁을 못 먹었어. 일하다가 학원에 이 학원 말고 다른 학원 일하다가 저녁을 못 먹었고, 저녁을 먹어야겠다 이래서 나가서 봉구수 밥버거를 샀어. 봉구수 밥버거를 사왔고, 그 학원 이제 위에 올라가고 잠깐 쉬는 시간에 막 봉구수 밥버거를 먹었어. 거기까지 괜찮았어.
먹고 집에 가서 체한 거야. 생일날. 공부수 바빠먹고 다 체한 거야. 생일날. 그래서 집에 가는데 이제 엄마랑 전화하는데 엄마가 미역국은 먹었니? 이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찔끔 그랬어. 그래서 그때 그날 이때 이후로는 별로 생일을 자꾸 특별하게 생각하면 내가 슬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생일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적응돼서 만약에 생일날 밥 못 먹고 또 일한다 이러면은 그런가 보다. 먹고 사는 날 그렇지 뭐. 약간 이렇게. 이때 진짜 슬펐어. 공부수 밥 먹고 그래서 공부수 밥 먹고 집도 안 먹어. 이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자 봅시다. 인간을 딱 봤더니 얘 누구야? 얘 누구야? 베토벤. 베토벤의 음악이 이렇다. 그럼 베토벤의 음악이 어떤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네? 아니? 자, 여기도 봐야 돼. 베토벤의 curiosity가 뭐야? curiosity? curious가 뭐야? curious. 궁금함이지, 그치? 베토벤의 궁금함이 drove, 끌었다. 뭘 이끌었어? 새로운 음악의 아이디어의 탐구를 이끌었다. 맞아? 뭐 이런 탐구 같은 말은 솔직히 뭐 빼버리고 새로운 음악의 개념을 끌어냈네. 궁금증이. 그리고 궁금증이라고 하는 게 강력한 동기다. 인간의 창의성에. 아, 그럼 모르긴 몰라도 베토벤은 창의성이 일단 있네. 그 다음에 궁금증 이런 말들이 있겠네. 맞아? 여기 봤으니까 그렇잖아 지금. 베토벤 음악에 이런 것들이 잔뜩 담겨져 있다며. 궁금증이랑 창의성. 됐니? 가볼게. 베토벤의 음악의 특징이 어떤지. 베토벤의 노보 뜻이 뭐야? 참신한, 신박한, 참신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베토벤의 원동력은 리플렉션이에요. 리플렉션. 반영, 반사, 이런 건데 반영한 거예요. 그의 상태를요. 아, 궁금증의 상태. 아까랑 우리 했던 말 똑같네. 베토벤 음악에서 창의적인 거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걔의 궁금증이 있는 상태에 그대로 반영한 거네. 자, 우리의 뇌까지 나왔어. 우리의 뇌는 겪습니다. 뭘 겪냐면요, 보상을 겪어요. 뭐 할 때, 이런 말 정말 중요합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한다면, 이런 말 중요해요. 초반에 나오는 거. 뭐 할 때, 우리는 뭐 할 때 뇌가 보상회로를 받냐? 새로운 뭔가를 만들었을 때, 어떤 과정 속에서 뭔가 불확실한, uncertain, 불확실한 뭔가를 exploring, 탐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거를 창조했을 때 우리는 보상을 느낍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요. 음악적인 구절.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연주하거나 들어본 적 없는 구절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보상감을 느낍니다. 오케이. 그러면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좋네. 이거 좋은 말이고. 그 다음에 뭐였어 또? 궁금증. 이것도 좋은 말이고. 맞지? 그 다음에 왜 나왔다? 우리의 궁금증이 뭘로 갔을 때, 참신한 뭔가로 이어졌을 때 보상이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똑같은 말이네? 이게 똑같은 말이네, 위에랑. 똑같은 말. 이게 이제 뭐까지 간다는 거야? 쾌락까지 간다. 쾌락까지 준다. 그래서 많은 investigator가 누구야? investigate가 뜻이 뭐야? investigate는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조사하다. 그러면 터니까 조사 자가 되겠죠?
맞아요? 조사자들이 많은 조사자들이 표본화했어요. 모델링했어요. 뭐를? 어떻게 궁금증이 음악적인 컴포지션, 작곡을 영향 끼치는지에 대해서 표본화했어요. 모델링했어요. 베토벤의 경우 나왔네. 베토벤의 경우 컴퓨터 모델링이 뭐에 초점을 맞췄냐? 뭐 32 피아노 소나타 이 곡에 초점을 맞춰줬어요. 이게 언제 쓰여졌냐면 이 13 13살 이후에 쓰여진 그 소나타 곡을 연구하던 그 연구진이 드러낸 게 뭐였냐면 음악적인 패턴. 언제 발견된 거? 베토벤의 모든 음악에서 발견된 음악적 패턴이 후기 소나타에서는 감소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야, 여기서 패턴이란 말 있잖아. 패턴, 음악적 패턴. 이거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음악 패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봐봐. 불확실성, 궁금증. 근데 패턴이란 말이 있어.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랑 가까워. 반복이랑 가까워. 얘랑 가까워. 우리가 패턴이라는 말을 생각해보자. 패턴은 뭐야? 반복되는 말 패턴이라고 하잖아. 얘랑 가까운 거야. 얘랑. 그럼 얘랑은 거리가 멀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다. 패턴은. 됐니? 그래서 얘의 패턴이 음악의 패턴이 감소됩니다. 이 후기 소나타에서 그 참신한 패턴, 뭐를 포함한 독특한 패턴을 포함한 참신한 패턴이 참신하는 거야? 새로운 패턴이 증가했어요. 반면에 이해돼? 그리고 후기 소나타에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면서 쓰는 소나타에서는 참신한 패턴이 계속 나온 거야. 똑같은 패턴 말고. 달리 말하면 베토벤의 음악에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창의성, 궁금증, 그치? 또 뭐가 있다는 거야? 불규칙함. 독특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 말이야? 맞니? 다 골라보자. 답 몇 번이야? 잉? 답 고르기가 좀 어렵나? 몇 번이야? 일단 진짜 말도 안 되는 답 뭐 있어?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1번 진짜 말도 안 되지? 1번 반대로 가는 거지? 왜? 표준화된. 이거 표준화된이야. 완전 반대로 가는 거야. 표준화. 그 다음에 대중의 인기?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이거 딴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불규칙하고 이 말 찾아야 되네? 됐다. 덜 프라딕터고 예측할 수. 괜찮네? 예측이 불가능하다. 맞지? 어렸을 때는 패턴이 계속 정해져 있었는데 후기 소나타에서는 패턴이 독특하다며 예측이 불가능한 거겠죠. 3번. 그 다음에 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반영한다. 덜 관심을 받았다. 비평가로부터. 답은 몇 번? 3번.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